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인 한수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HK인노엔인데, 일단 HK인노엔의 4분기 지난 22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매출액 한 2,2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230억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전년 대비나 전 분기 대비해서 이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좀 기록할 거로 예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 같은 경우는 일단 K캡의 지난 3분기 매출이 유관공해정 출시로 인해서 재고 조정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던 것에 반해서 4분기에는 좀 회복세를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매출적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 MSD의 가다실 같은 백신 비중이 일단 지난 3분기에는 2분기에 이제 3분기에 있을 판가 인상에 대비해서 2분기에 800억 원 정도의 전체 매출, 백신 매출이 발생했을 정도로 대규모 매출이 발생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3분기에 백신 매출이 좀 급감을 했던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4분기에는 이제 점차 MSD 백신 매출도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음 매년 이제 HK노엔이 국가에 천연두 백신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마다 매년 반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이제 거의 벗어났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HBNB 실적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시절에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던 데 반해서 지난 3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을 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4분기에도 이제 HBNB 실적도 이제 고르게 성장을 해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MSD 백신의 작년에 가다실의 이제 판가 인상에 따라서 전체 MSD 백신 매출이 1년에 한 2천억 원 정도, 2천억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좀 매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다실 판가 인상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영향이 있겠지만, 반대로 또 이제 GSK의 싱글릭스라는 대상포진 백신이 이제 시장에 출시로 되면서 이제 MSD 백신 중 하나인 조스터박스의 매출 감소가 좀 발생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MSD 백신 매출은 2천억 원 수준을 올해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HK노엔의 가장 주력 품목 중에 하나인 K캡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중국 NRDL이라고 해서 중국의 우리나라 보험급여와 같은 중국 보험급여 리스트 등재가 지연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다케다에서 스피노프한 기업인 패썸의 보노프라잔이 이제 불순물 이슈, 니트로사민 이슈로 인해서 허가가 좀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기전인 K캡에 대해서도 그 우려감을 좀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NRDL 등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팍스로비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이제 NRDL에 등재하느냐랑 화이자랑 좀 논의를 하는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NRDL 심사가 1월 5일부터 1월 8일 지난 주말 껴서 이제 좀 진행이 됐다 보니까 NRDL 심사가 완료가 됐다고 좀 중국 언론들에서 발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곧 NRDL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노프라잔의 불순물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같은 기전 약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액 구조가 좀 같을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같은 기전 약물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있었는데, 다케캡인 보노프라잔과 K캡인 테고프라잔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액 구조도 다르기도 하고, 일단 니트로사민을 유발하는 아미드 구조가 테고프라잔은 아마이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반응성이 좀 낮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유사한 사례로는 이제 니트로사민 문제로 이제 시장에 퇴출된 라니티딘 같은 경우도, 라니티딘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됐지만 여전히 파모티딘 같은 경우는 같은 기전 약물이지만 구조가 좀 달라서 니트로사민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서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테고프라잔에 대한 니트로사민 우려는 좀 과도한 우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K캡이 워낙 국내 시장에서도 그냥 1,000억 원대 초반에 1,300억 원대 정도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 더욱더 성장을 할 거로 예상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제네릭사들이 출시를 위해서 특허 도전들을 시작을 했다고 언론들에서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네릭사드가 출시를 하려고 도전을 한 특허 같은 경우는 결정형 특허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고, 결정형 특허 같은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36년에 만료가 될 예정인 특허였고, 그리고 이제 K캡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근데 결정형 특허 외에도 이제 K캡 이제 물질에 대한 특허가 31년 만료가 예정일 때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특허로 독점권을 보호를 받고 있는데, 보통 물질 특허 같은 경우는 도전 가능성도 낮고 이기기도 어렵다고 시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특허다 보니까, 이제 제네릭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결정형 특허를 깨고 36년에 출시될 거를 한 5년 정도 앞당겨서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31년쯤에 출시를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1년까지는 제네릭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K캡 관련된 세 가지 이슈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과도한 우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25mm를 출시를 했고 그다음 뭐 추가적인 적응점 확대를 이제 급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NRDL 등재에 따라서 뭐 중국 시장에서도 KK 관련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 하나 또 기대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제 현재 KK이 뭐 미국이나 중국, 뭐 동남아 같은 데들은 진출을 해 있는데 이제 의약품 시장 중에서 뭐 미국 다음 가는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유럽 시장의 파트너사들과의 계약 가능성이 올해도 여전히 높고 올해 아마 중순쯤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KK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우려에 비해서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도 여전히 KK 관련된 성장이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 KK 진출 모멘텀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